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 파트 1.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감사의 힘. 제1장. 부작용 없는 강력한 항암제 감사력. 소제목입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암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질병이 아닙니다. 국민 3명 중에 1명이 걸리고 있으니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지난 40년간 많은 암 환우를 치료해왔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품에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재발했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가 많은 사람일수록,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일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암의 발병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유전적인 요인이 약 6%, 환경적인 영향과 생활 습관이 약 94%입니다. 전자는 선천적, 후자는 후천적인 요인이죠. 이처럼 암이 발병하는 것은 선천적인 유전 요인에 기인하는 것보다는 흡연이나 섭식 등 잘못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등을 통해서 스스로 만든 후천적 유전자 변이에 의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이 후천적 발암 요인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불평, 불만, 분노를 제어하는 데서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면역세포라고 하는 군인들이 공격해서 없애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가치유력이 있는 것이죠. 이 면역세포들은 전투력이 엄청난 대군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암에 걸리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방치하면서 자가치유력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암 환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몸과 마음이 혼란한 상태에서는 면역세포들이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싸움을 포기하게 됩니다. 심지어 암이 면역세포를 속이는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전이를 상실하게 합니다. 암은 이렇게 전략적입니다. 암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 몸에는 암이라고 하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공생하면서 살고 있지만 나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활성화되면서 가지를 뻗어올리고 나뭇잎이 무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몸의 주인이 분노와 미움 같은 나쁜 감정을 품게 되면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더욱더 잘 자라게 됩니다. 암의 치료 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암의 나무가 성장한 것을 인지한 뒤에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서는 나무 밑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한 뒤에 항암제라고 하는 제초제를 뿌리거나 암을 태워버리는 방사선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암만 잘라내면 끝일까요? 안타깝지만 암의 뿌리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잡초를 다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비만 오면 쑥쑥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암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게 되면 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워낙 암이 좋아하는 질병 환경 속에 살고 있으니 재발이 쉽죠. 그렇다면 어떻게 암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떻게 암의 나무가 마음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을까요? 최선의 방법은 분노와 미움 같은 나쁜 생각을 버리고 감사와 사랑 같은 좋은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설명이지만 사실입니다. 건강한 생각은 면역력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두껍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암의 뿌리가 쉽게 뚫고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을 일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설명할 감사야말로 부작용이 절대 없는 항암제입니다. 예방약으로 또는 치료제로 장기 복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명약이 바로 감사약인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암에 대한 생각의 전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암에 걸렸다라고 금세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안 걸렸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암은 없다, 면역 관리 없이 암 완치 없다, 암 재발은 없다 등 암 관련 책을 쓴 이유는 환우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오해나 착각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암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컨대 암에 걸렸을 때 두려워하면서 병원이나 의사에게 절대적으로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A는 의사에게 암인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A는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의사에게 매달립니다. 암과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의지 없이 의사에게 목숨을 맡기는 정신적인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암에 걸린 A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질병 시스템 속으로 한 발 더 빠져들게 됩니다. 거기는 상상 이상으로 스트레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반복되는 메비우스의 끔찍한 공간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A는 어디 병원이 좋은지, 어떤 의사가 명의인지 수소문해 보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예약하고 상담 날짜를 기다리면서 점점 마음이 약해집니다. 의사의 오진이 아닌지 의심도 합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면서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수술실에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유서부터 쓰는 성급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프니까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또 현명한 결정입니다. 누구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선행돼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선 질병 시스템 속에서 살던 나를 암이 생존할 수 없는 면역 시스템, 치유 시스템으로 옮겨놓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A는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 심신이 더 약해졌을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면역력이 더 떨어졌으니 암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수술을 견디기 힘들 것이고 예후 동안 좋지 않을 것입니다. 강한 의지를 통해서 질병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즉 스트레스는 평소 그대로 받으면서 암 나무의 밑동만 잘라내는 수술부터 생각하는 것은 그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암 덩어리만 잘라내면 완쾌되겠지 하는 착각도 버려야 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자라지 않습니다. 움츠리고 있다가 기회가 왔다 싶을 때 가지와 나뭇잎을 뻗어 올립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치유 시스템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암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니 병에 걸린 원인이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환우 개인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재발하기 십상입니다. 수술이 능사는 아닙니다. 병에 걸린 다음에 행해지는 사후 약방문일 뿐입니다. 평소의 감사를 통해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 몸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케냐에 있는 사랑의 병원에서 의료 봉사할 때였습니다. 현지인들을 진료하다가 위암에 걸린 마사이족 여성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암이 너무 커져서 몸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컸죠.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0년이 되어갑니다. 말기암을 몸에 지니고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놀라운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7년 후에 다시 케냐에 갔다가 그 환우를 만났는데 암덩어리가 조금 더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암을 대하는 환우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몸에 뭐가 있구나 했던 것이죠. 암이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공포나 절망감도 없었고 이로 말미암는 스트레스가 없었기에 힘든 일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치유 시스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생각 때문에 죽습니다. 암은 투병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자포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 재발에 대한 무지, 면역력 저하, 상실감, 영양실조, 스트레스 등이 중요한 패인이기도 합니다.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싸울 힘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를 인정해버렸으니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이길 수가 없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암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꿔야, 즉 암을 바라보는 생각을 전환해야 병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소 제목입니다. 암에 걸렸는데 감사하다. 많은 환우를 치료하면서 갖게 된 확신은 스트레스가
암의 주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 정신적 시스템 안에서 사는 지적 장애 환우가 암에 덜 걸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는 수술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 벗어나 치유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이 쉽죠? 어떻게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나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심신이 괴로우니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천사 같은 사람도 괴로움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방지보다는 해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만 실상 즐길 수가 없으니 잘 풀어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우라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풀어야 하는데 그 해소법 중에 최고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관조하는 것.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믿고 천진난만하게 웃어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에 걸린 것은 분명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암에 걸린 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환우들은 상대적으로 완치가 잘 됩니다. 예를 들어 암 발병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일상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게 된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이 더 나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암 환우들을 위한 사랑 한 그루 힐링 캠프를 진행할 때 일입니다. 한 50대 여성 환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제정신이 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헛되게 살아왔는데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한 송이 꽃, 푸른 하늘, 맑은 시내, 은은한 달빛, 한 줌의 흙, 한 줄기 호흡, 한 번의 맥박, 그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 환우의 넘치는 감사 고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고백을 들은 참석자 모두가 깊이 공감하며 범사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처럼 암에 걸린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암마저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정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발병했는데 골수 이식을 한 뒤에 아이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과외받는 친구들이 전혀 부럽지 않아. 왜냐고? 나는 병원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소아백혈병이라고 하는 전문 과목을 1년 동안 온몸으로 배웠고 숨쉬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잖아. 나는 친구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1억 원짜리 고액 과외를 받았어.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걸 느끼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에 흙을 밟고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흙이 너무나도 감사해. 한 줌 흙을 떠서 혹시라도 거기서 지렁이가 나오면 오 아가 하며 살아 꿈틀대는 모습에 감격할 거야. 감사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아이는 자신에게 골수를 기증해준 이름 모를 일본인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46세의 남자분께 아저씨 저에게 소중한 골수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수를 주지 않으실 때도 있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정말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요. 아저씨가 주신 골수 소중하게 받았고 잘 살게요. 1년 9개월 동안의 투병 과정을 정표 이야기로 엮어낸 어머니는 출간 기념회 자리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표가 살아있었다면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백혈병을 이겨낸 아이입니다. 제가 절망하지 않고 병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아이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예쁘던지 나 또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도 범사에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서 면역 기능이 회복되고 저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병원이 포기한 말기암 환자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암 투병 중인 독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태이든
감사약을 꼭 복용하길 권합니다. 전자라면 치료약으로, 후자라면 예방약으로 복용하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암은 국민 3명 중에 1명이 걸리는 흔한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가정상비약처럼 감사약을 복용하라고 거듭 권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암에 걸렸다고 모두가 바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찾아온 암이니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역설적이지만 그 안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보길 권합니다. 스스로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막을 길이 없다면 생각의 전환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소제목입니다. 마음 돌봄으로 지키는 몸의 건강.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암나무 외에 감사나무도 있는데 둘은 천적입니다. 감사나무에 사랑, 용서 등의 좋은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잎이 무성해지면서 암나무가 자랄 수 없도록 그늘을 만들어버립니다. 암나무가 가장 싫어하는 따스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감사나무의 뿌리부터 돌봐야 합니다. 마음의 뿌리가 썩었다면 아무리 화사한 꽃의 얼굴과 파릇파릇한 새순의 입으로 감사합니다를 연발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인의 다테마에, 이것은 겉마음이라고 합니다. 또 혼내는 속마음이라고 하죠. 이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형식적인 말 꾸밈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진짜 감사로 칩니다. 요컨대 불평과 불만, 불신과 미움,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 감사나무의 뿌리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뿌리가 썩으면 당연히 가지와 잎도 말라버립니다. 열매도 열리지 않고 꽃도 피지 않습니다. 결국에 병원에 가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 돌봄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명심할 것은 누가 대신 내 마음을 돌봐주지 않으니 나 스스로 깨닫고 움직이게 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돌보지 않은 감정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실제로 내과 질환의 원인 중에 약 70%는 내면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분노하는 다혈질의 사람들은 심장병이나 고혈압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분노를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암, 위궤양, 과민대장 증후군, 비만, 고혈압, 대상포진 등 다양한 뇌과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책감은 신경계 질환, 스트레스는 소화기 질환, 탐욕은 면역계 질환, 정욕은 내분비 질환, 두려움은 호흡기 질환이나 공황장애, 질투심은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몸의 병들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으니 건강해지고 싶다면 마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몸의 면역층이 얇아지게 되면 암의 뿌리가 다시 뚫고 올라오지만 마음의 면역층은 오히려 얇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나무가 쉽게 혹은 자주 뚫고 올라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은 마음의 면역층이 얇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안타까운 일 앞에서 즉각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런 만큼 쉽게 행동으로 표출합니다. 반면에 그것은 남의 일이라고 딱 잘라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은 마음의 면역층이 경화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딱딱한 달팽이집을 만들고 그 안에 숨어버린 사람들이죠. 감정도 함께 숨기면서 나는 그 정도 일에는 면역이 생겨서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라고 말하곤 합니다. 감동에 무뎌진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결국 건강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아있음에 감동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표출하고 안 좋았던 일은 옷과 함께 벗어놓고 웃는 얼굴로 잠을 청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셈입니다. 1번 골수 이식받음, 2번 살아있음, 3번 따뜻한 주변 분들, 4번 내 보물 1호 가족. 정표는 위에 4가지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마지막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1번을 제외하고는 지극히 평범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일상일 것입니다. 그 사소한 것을 더 오래 누리지 못하고 떠난 정표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꽃다운 나이에 온전히 피워보지 못한 채 안타까이 세상을 떠난 정표에게 이 지면을 빌려 이 말을 꼭 전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알려줘서 정말 고맙구나. 혹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에 감사함을 느꼈나요? 지금 잠깐 하루를 찬찬히 돌아보세요. 그러면 감사한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